오늘부터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70일 정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성이 울린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어디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맞붙을지 대진표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윤희숙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사람 강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초선 태영호 의원도 운동권을 잡겠다면서 민주당 현직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구로울 주민들은 민주당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하고 지지하여 주었으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강남이 지역구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 구로울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게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흐름에 본인도 몸을 맞추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뭐 태영호 의원의 개인적인 일단 뭐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뭐 공천이 확정됐다든지 유력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이제 강남 공천이 사실상 지난 총선에 거의 전략 공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다는 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아마 본인이 탐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치가 않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로울로 일단 정해진 것 같고요. 윤건영 의원과 이제 본인의 어떤 운동권과의 어떤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86 운동권과의 어떤 기득권과의 어떤 대결. 그러게요. 이 부분에 어떤 본인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과연 태영호 의원일까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내부 예선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선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현역 의원이 갈 때는 당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구도도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이게 정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금 중구 성동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마하폴에 도전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아직 사람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하.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번 총선에 대한 어떤 프레임은 결국은 이 기득권 586, 그다음 86 세대가 이제 현재 어떤 지금 민주당의 대략 학생운동권 출신과 노동운동권 출신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총학생장을 역임했거든요. 뭐 박홍근이라든지 뭐 윤건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대, 실제 전문가 그룹의 어떤 대결, 이 구도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KDI 출신의 윤희숙,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 출신의 이제 김경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지어 나가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태영호 의원도 빨리 눈치를 채고 이제 본인도 아마 이제 도전장을 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썩 태영호 대 윤건영 구도가 확정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이 같아요. 의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세에 올라탔다 태영호 의원 얘기는 그런데 다만 본인이 여기 17대 총선 이후 20년간 민주당이 승리한 이 구로울에 출사표를 던지는 걸 당 지도부와는 상의가 아직 덜 됐다, 거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네요. 뭐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체로 볼 때는 예. 뭐 아직까지 당에서는 좀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후보군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질 겁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 내부 경선 예선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맞붙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구자영 차장 네.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과거에 북한의 김주의 옹립은 일종의 정상 국가로 가는 과정이다. 여러 인터뷰를 해서 만약에 저 대진표가 성사된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먼저 선점하려고 이 구로를 지금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윤건영 의원의 경우에는 뭐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선언이라든지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뭐 대북 특사로 사실상 활동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더더군다나 저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김주의 옹립이 일종의 정상 국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상당히 북한 어떤 정부나 이 지도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 후계자를 그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 후계자로 옹립할 수 있느냐. 다수 국민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윤건영 의원은 오히려 그걸 좀 정상국가로 가는 과정이라고 옹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출신이 태영호 의원이 볼 때는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특히 북한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윤건영 의원이 잘못됐다. 내가 얘기한 것이 더 옳을 수 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그 선명한 어떤 이 대립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잘 안 쓰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뭐 종북 그 성향이 있는 그 윤건영 후보 대 자기는 탈북 출신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뭐 국회의원,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태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태 의원이 이제 그런 구도를 구상을 하고 예. 윤건영 의원과 맞붙겠다 먼저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관측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운동권 청사는 작년 말 12월 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 수락 연설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이 좀 눈에 띄네요. 임종석 전 실장과 윤유숙 전 의원, 누가 우리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릴 것 같나?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저렇게 강조해서 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요. 어제 윤희숙, 오늘 태영호 두 전현직 의원이 이제 운동권 출신 출사표를 던졌다면 이미 뭐 김경률 비대위원, 정청래 의원 지었고, YTN 앵커 출신 호준석 대변인이 또 이인영 의원 지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구도가 물론 뭐 현실 총선 표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구도가 지금 일단 민주당한테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준 부의장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전략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뭐 당내에서 운동권 선배들과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비판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워딩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죠? 뭐 운동권 경력 하나만으로 기득권을 차지했다. 그런 식으로 그 운동권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검찰 경력 한 줄로 모든 걸 기득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운동권 세대에 대해 분명히 국민들이 뭐 피로감, 좀 비호감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국민들의 피로감과 비호감을 마치 청산론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혐오의 정치의 일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의 이런 피습 사건을 겪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뭐 운동권 청산 마치 없어져야 될 세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운동권 세대와 전면적으로 이렇게 공천 라인을 짜는 것은 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무래도 저희 지난 총선 때 그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공천, 운동권 심판론 공천은 아무래도 다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에 가기 때문에 험지 출마와 같이 하면서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천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 현역 의원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도전자들이 보니 대부분 보면 그 비명 의원 지역구들에 막 달려가서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불출마하라,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천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로 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민주당은 뭔가 양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거를 혁신적인 공천, 공정한 공천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프레임은 점점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 얘기하셨으니까 시스템 공천 민주당이 잘하는 걸로 잘 돼야 이제 세대 교체론에 좀 맞불을 올 텐데, 문제는 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친명 공천 논란이 좀 있어서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의 출사표에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출연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 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누가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일단은 윤희숙 전 의원에게는 붙으려면 제대로 붙자 이런 선의 경쟁 얘기를 했다면 민생 경제 파탄 주범은 윤석열 정권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 만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될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도 가만있지 않았는데 글쎄요. 아까 이 부분이요. 설전 변호사님. 성동갑부터 윤희숙계 임종석 물론 이 두 사람 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내부 예선 경선 기회줘야 되는데 이 구도가 한동훈표 킬러 공천, 운동권 공천, 자객 공천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총선 흐름이 국민의힘에 좀 더 아까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리면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벌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테마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운동권을 배격하겠다. 라는 어떠한 그 주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맞춘 어찌 보면 테마 공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운동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권 때문에 운동권들의 어떤 과점 권력을 과점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운동권이라 그래서 이 세대를 예를 들어서 청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86 운동권의 어떤 정치인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물론 저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이게 조금 정화가 돼야 될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예. 외부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글쎄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소구가 될까? 지금의 정말 국민들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한 2년이 넘어가고 2년이 집권인 지 3년 차가 다 돼가는데 지금 경제는 나아질 생각이 없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을 운동권 세대가 다 했다라고 그래서 심판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심판론이 과연 먹혀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잠시 뒤에 성동을도 만나볼 텐데 성동갑에서 과거 한양대 출신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고 54%, 진수희 전 의원이 40%. 이 14%의 포인트를 어떻게 좀 극복하느냐. 오늘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의 어제 출사표 맞물리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 일단 왜 운동권 청산론을 이야기하는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문재인 정권 그 정권에서 핵심적인 주도한 세력들이 바로 이제 이 86세대입니다. 예. 자, 아시겠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만 사실은 대통령이었지 그 밑에 있는 모든 참모들 그다음에 핵심 세력들이 전부 다 86세대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라든지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다 이 86세대 운동권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제 이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와서 이 윤석열 정부 다 망쳐놨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누가 했나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소득주 성장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 실업자를 양산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지금 극복하기 위한 그런 중간 과정에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정책을 취해놔놓고 당시에 부동산 정책 26번 했습니다. 그때 윤희숙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그 국회 5분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앞지도 안 가지고 하느냐는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결국 강행하다가 결국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말 국민 사과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죠. 즉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무조건 이념 위주로 1만 원 최저임금이 최고다. 이런 이념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 국가 경제가 망가뜨려진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 주류를 형성했던 86세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이 86 정치 청산의 핵심입니다. 예. 바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우위 지역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이 중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전반적인 그동안 홍익표 의원이 본인이 이 선거구를 버리고 왜 서초로 옮겼겠습니까? 결국 예전에 했던 임종석 실장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 대결을 할 경우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86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해왔던 예.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이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서 드러났지만 이런 세력에 대한 심판, 저도 586입니다만은 예. 그 심판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586 구태 아니냐, 당대표 방탄 돌격병 뭐 이런 표현가 있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윤희숙 전 의원 도전장 던졌고 중성동을 여기 선거구 개편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지상욱 전 의원이 이 지역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알려지기로는 이 인물이 종로가 아니라 저 지역 중성동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성동을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보름쯤 전에 당에서 수도권의 인물난이다.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구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역을 쭉 보다가 중성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해운대 재선하고 올라와서 이제 수도권에 험지하겠다고 했는데 종로 이후에 성동 을에 오늘 그 보도가 나왔고 근데 지금 벌써 여기 이영전 중뱅부 장관이나 이해운 전 의원 벌써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상태여서 여기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유력 후보들이 몰리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때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나마.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중성동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끝났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지금 종로구랑 합쳐져서 이 종로 중구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성동구가 인구가 지금 꽤 늘었기 때문에 성동구가 지금 갑과 을로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경우에는 재작년 6.1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이 될 때 성동구청장만은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일을 꽤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3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1월 11일 전에 혹시라도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을 넘겨서도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누군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관측이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나가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중구 성동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은 지상욱 의원도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공천장을 거머쥐면 본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라든지 예. 이해운 전 의원이라든지 당초 해운대 갑을 포기하고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던 이 하태경 의원까지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 선언은 자유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이 절차를 거쳐서 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너도 전현직 의원들이 출사표 던지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